반갑습니다.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파이낸텍 주주 여러분들. 저는 인터넷의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서 유익한 정보를 꼽아가지고 기업과 연관해서 분석하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대기업의 반도체 전문으로 멘토해드리고 있는 류민이라고 합니다. 파이낸텍의 일단 기본적 분석을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파이낸텍의 사업 개요를 보시고 또 주요 제품을 보신 다음에 주요 거래처까지 보신다면은 이제 기업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이 쌓이겠죠. 그래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부터 해주시면 좋겠죠. 먼저 이 회사 개요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파인엠텍이라는 거는 파인테크닉스와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인적 분할이라는 것은 물적 분할이라는 것과 또 구별이 되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물적 분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카카오를 생각해 보시면은 카카오가 처음에 카카오 상장을 하고 나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 게임즈, 뭐 카카오 페이 이렇게 이제 물적 분할을 해서 상장을 했었죠.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한다면은 카카오가 이제 지주사로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를 전부 다 100%로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물적 분할을 할 때 카카오에 투자를 했던 주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어떤 성장성을 바라보고 투자를 했을 텐데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하면서 지주사만 100% 주식을 가져가다 보니까 기존에 카카오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손실을 입게 되죠. 가치에 손실을 입게 되기 때문에 주주한테는 별로 좋지 않은 분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물적 분할이 최고죠. 그렇다 보니까 물적 분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여하튼 이 물적 분할과 대비되는 인적 분할을 말씀을 드리면은 인적 분할은 카카오에 투자를 했을 때 카카오뱅크를 인적 분할한다면은 이 카카오에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카카오뱅크 주식도 주면서 신규 상장을 하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주주에게 해가 되지 않고 별로 주주에게 오히려 이익이 되는 이런 분할이 되겠죠. 여하튼 이런 식으로 인적 분할을 했다라는 부분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품 설명으로 넘어갈게요. 이 폴더블 폰 아시죠? 폴더폰에 들어가는 이 힌지 부분을 생산해서 납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생긴 것을 봤을 때 힌지라는 것은 이제 생긴 것을 보셨을 때 접히는 부분에 돌아가는 회전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내부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으로 가정집 방문에 달려 있는 힌지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런 게 이제 폴더블 폰에도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런 힌지 부분을 외장 힌지와 내장 힌지 부분을 이제 납품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금형 기술이 발달해 있습니다. 금형이라고 하면은 어떤 틀에다가 플라스틱 용액 같은 걸 넣어가지고 붙여서 바디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핸드폰에 바디를 만든다든지 하이넴텍 같은 경우 자동차에 배터리 외장 케이스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2차 전지 배터리 케이스 바디를 만든다고 하니까 여하튼 2차 전지 관련해서 자동차가 매출이 늘어난다면은 그 매출의 그 판매량과 함께 매출이 같이 상승하겠죠. 동반 상승하겠죠. 그래서 23년에 78억 정도 매출을 올렸고요. 매출 비중은 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모바일 쪽으로는 거의 90%, 이제 80%와 11%, 도합 90%가 이제 모바일 부분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제품 설명과 기업 개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고, 이제 자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죠. 자회사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소재지를 보시면은 베트남과 뭐 미국 이렇게 있죠. 그리고 하나나노텍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제 휴대폰 전자부품 관련해서는 베트남에 소재해 있는 걸로 봤을 때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납품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자동차 부품 제조, 아까 2차 전지 관련해서 케이스 바디,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하나나노텍은 이제 중단 사업이 되겠는데요. 2차 전지 안전부품 CID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지금 중단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시기 전에 중단 사업 관련해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중단 영업이 나오죠. 중단 영업에서 이제 주 하나나노텍은 2차 전지 안전부품 제조업에서 중단 결정을 한 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을 중단 영업 손익으로 분류를 하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어서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매출액이 이제 3,800억 원, 23년에 3,800억 원 정도 매출액을 냈고요. 22년에는 1,163억이라고 나오죠. 이게 매출이 급증한 것이 아니라 22년도에는 회계 연도가
9월부터 잡혔습니다. 4개월만 잡혔고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만 잡힌 거죠. 그 이유가 인적 분할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파이nem텍이랑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하면서 9월부터 이제 회계가 잡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1163억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계속 영업에서 영업이익이 146억 정도 나오고 중단 사업에서 이제 영업이익이 손실 마이너스 38억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당기순이익을 보시면은 계속 영업에서 당기순이익이 124억이 나오고 중단 영업에서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9억이 나오죠. 이렇게 이제 재무제표를 보신다면은 이제 하나나노텍을 사업을 중단한 이유를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손실을 발생시키니까 중단을 한 것이죠. 이어서 보시면 아까 부품 공장이 베트남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었죠. 그 자회사와 관련된 그 뉴스 기사가 되겠는데요. 파이nem텍은 4분기부터 배터리 업체 S사 미국향으로 모듈 하우징 부품 공급을 시작했다고 하죠. 아까 그 보셨다시피 2차 전지 케이스 바디를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디바이스 부분에서 보시면은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주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내장 힌지 중요도도 부각되면서 삼성전자의 노트북, 태블릿 PC 등 폴더블 디스플레이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다라고 하죠. 그 공급 시점은 내년 4분기부터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언제 기사냐면 23년에 기사이기 때문에 24년부터 삼성에 보급할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IT 부품에서 해외 부분에서 3,160억 원 매출액을 달성을 했었죠. 해외 부분의 IT라는 것은 이제 베트남 지사를 말하는 거고, 이 베트남에서 이제 모바일 기기 부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령이라든지 뭐 힌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내수로 잡혀 있는데, 베트남의 어떤 모바일 업체에 매출을 올렸다라는 말이겠죠. 앞으로 24년 4분기부터는 이제 삼성향 매출액이 발생할 거다 이런 기사까지 이제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기업의 개요라든지 제품 설명 그리고 고객사, 자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22년부터 상장을 해가지고 차트를 크게 본다면은 지금 이런 수렴하는 구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렴하고 있을 때 이 수렴하는 부분까지 가게 된다면은 이때에 큰 모멘텀으로 상승을 하든지 하락을 하든지 두 가지 방향성을 크게 보이는 경우가 평균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가 어느 정도 이제 장기 평선에서 구름대 아래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행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행보를 하다가 이쯤 왔을 때 아마 제 예측인데 이쯤 왔을 때 큰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큰 거래량을 동반해서 장대 양봉을 한번 만들고 그 다음에 작은 거래량으로 장대 양봉을 모두 반납하고 다시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면서 N자 반등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지금 매물대가 많을 겁니다. 매물대가 많아서 돌파하기는 힘든데 사실 지금 그 이래로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기 때문에 이 사선을 지지선으로 해가지고 다시 전환 포인트가 생겼고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런 점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락했던 모멘텀은 사실 크지 않게 보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느 정도 큰 이변 없는 한 예상 안에서 이렇게 흘러갈 것 같고요.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제 수렴을 한다면은 수렴했을 때 큰 모멘텀이 생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이슈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